이 영상에 나오는 기사는 실제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개인의 의견일 뿐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아마 이 업계만큼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디인지 벌써 눈치채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그 업계, 바로 항공업계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본과의 외교 분쟁,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로 인한 항공사 사업 계획 차질 문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아시아나 매각 결정 등 바람잘 날 없던 항공업계에 또 한 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최근 그룹의 경영권 문제로 주가를 올리던 한진그룹 역시 이 위기에 기내식, 마일리지, 항공기 정비 사업부와 같은 알짜배기 사업부들의 매각을 검토할 정도로 그 위기가 작지 않은데요. 한국신한평가의 ABS 승용 등급 조정으로 인한 조기 금액 상환 우려와 급격한 국제 노선 축소가 큰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한항공은 고객 운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는 화물 공급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에 비해 나은 실정입니다. 그럼 이런 위기에 이미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를 제외한 LCC 기업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혹시 LCC라는 단어가 생소한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 항공산업의 간략한 구조와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LCC는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용어 그대로 저비용 항공사를 뜻하는데 반대말로 FSC, 풀 서비스 캐리어가 있습니다. 둘을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기내식, 수화물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와 이런 서비스들이 비교적 많이 생략된 항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FSC 항공사에 해당하고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이 LCC에 속합니다. 이런 항공사들이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유한 항공기를 구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직접 구매, 금융리스, 운용리스가 있습니다. 직접 구매는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항공사가 보잉, 에어버스 등의 기업으로부터 비행기를 직접 구매하는 걸 말하고, 금융리스는 흔히 사람들이 차를 살 때 하는 할부 구매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눠서 돈을 내고 구매하기 때문에 금융리스를 통해 구입한 항공기의 경우 항공사의 자산으로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용리스의 경우는 금융리스와 달리 소유권 자체가 임대한 기업에 남기 때문에 항공기를 사용할 권리만을 항공사가 가지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항공기는 항공사의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운영 방식은 항공사의 운영 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 구매의 경우는 초기에는 큰 자본이 들어가지만 이후 비행기 관리와 유류비, 기타 물품비과 같은 비용들만 치르면 되기 때문에 운용 시에는 운영 단가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큰 금액을 들여 직접 구매로 구입한 비행기가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항공사들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방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 항공기 운영 대수를 조절할 수 있고 단기간에 큰 구입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항공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론 신규 취향한 노선을 운영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노선들이 있을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비행기를 구입한 것과 같은 회계상의 처리로 사용한 비행기의 가치 하락, 즉 감가상각으로 없는 세제 혜택과 여러 금액 측면에서의 우위가 있지만 운용리스는 그런 혜택들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융리스가 운영 단가 측면에서 운용리스에 비해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런 항공업계의 운영 방식이 이해되셨다면 당신은 항공업계의 고수.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각각의 항공사마다 여러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잉 737 맥스의 추락 이슈였죠.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드리면, 잇따른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추락으로 여객기 결함 문제가 지적되면서 해당 기종을 들여오려던 국내 항공사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이슈였습니다. 그럼 왜 보잉사의 비행기 결함이 여러 항공사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저 다른 비행사의 비행기를 사면 될 문제인데 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2018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주항공에서는 최신의 기종이던 보잉 737 맥스를 우리 돈 5조 규모의 적극적인 투자로 2022년부터 50대를 인도받기로 계약했었습니다. 이 투자가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유는 안 그래도 다른 저가 항공사에 비해 수익률이 좋던 제주항공에서 기존의 비행기보다 연료 효율이 15%가량 좋고 최대 운항 거리가 6,500km에 달하는 비행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입 방식에서도 기존의 운용 리스 방식에서 직접 보유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에 질세라 이스타, 티웨이 등 다른 비행사에서도 앞다투어 계약을 진행하였고요. 하지만 이런 제주항공의 행보는 예기치 않았던 여객기 결함 문제로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유효한 문제로 현재 보잉사의 사업 자체가 휘청휘청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1조 2천억 원의 자금 조달을 약속받은 대한항공이나 1조 7천억 원의 한도 대출을 받게 된 아시아나항공과 달리 최근까지도 LCC의 경우 2월 17일 발표했던 3천억 원 내외의 유동성 외에 추가 지원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위기가 많이 불거졌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최근에 다시 정부에서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주항공의 앞날에는 먹구름만 가득한 것일까요? 잠시 해외로 눈을 돌려보죠. 혹시 라이언에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일랜드의 저비용 항공사 중 하나였던 라이언에어는 1994년 당시 부도 위기까지 맞았던 위기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저렴한 항공비를 내세운 프리코노믹스 전략으로 타사 항공사 대비 우수한 경쟁력을 갖춰 여러 LCC들을 제치고 유럽 1위 LCC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라이언에어의 사례를 든 이유는 현재 과잉된 국내 LCC 시장에서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LCC 시장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3억 명이 넘는 미국의 LCC 회사의 개수는 총 9곳입니다. 이에 반해 5천만 명 남짓되는 인구의 한국 LCC 항공사는 새롭게 추가되는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등을 포함해서 총 9곳이 될 예정이죠. 물론 나라별 회사의 비행기 대수나 운행하는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다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항공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과 재정이 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항공이 주목을 받아온 것입니다. 최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의 인수 결정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고 나면 타사 항공사 대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저렴한 항공료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19라는 역대급 변수를 맞이한 제주항공사의 미래를 쉽게 전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주항공에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5월로 미루기도 했고 앞서 일본과의 분쟁으로 얻은 피해가 해소되기도 전에 이번의 사태가 다시금 항공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또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요즘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제주항공을 비롯해 신중한 투자를 바탕으로 화창한 앞날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